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날이 더워지면서 모기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예. 과학계에서는 이 수년째 모기를 박멸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과학계와 모기의 전쟁이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예. 네. 이 모기가 사실 그 귀찮기만 한 게 아니라 예. 이 사람을 또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로도 알려져 있을 만큼 아주 위험한 존재인데 모기가 옮기는 질병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으로는요, 말라리아나 지카, 댕기열 등 굉장히 다양한데요. 국내에서는 일본뇌염이랑 말라리아가 대표적입니다. 예. 올해는 이례적으로 일본뇌염을 일으키는 모기 개체 수가 많은데요. 전체 모기 수가 최근 5년 평균보다 40% 이상 적은 반면에 일본뇌염을 일으키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3배 급증을 했습니다. 올해 여름이 예년보다 선선한데 이런 작은 빨간집 모기가 선선한 날씨에 번식을 잘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예. 이에 따라서 지난 23일에는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예. 방역당국의 당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뇌염의 경우에는 가벼운 증상을 대부분 보이지만 혹시라도 고열이나 두통 등 증상으로 이행이 되고 뇌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30%까지도 뇌염 증상자 중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추어서 접종을 완료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집중호우가 종료된 후 주변의 물 웅덩이 등이 일본뇌염 매개 모기의 서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네, 일본뇌염은요, 예. 백신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예방접종을 받았으면 안전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소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일본뇌염을 추가한 게 1985년부터여서 이 중장년이나 고령층은 면역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성인이라도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예, 성인이라도 85년 이전 출생자인 분들은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앞서 또 말라리아도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모기매개 감염병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네.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5월쯤부터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예. 그때쯤부터 환자도 발생을 합니다. 올해는 이 말라리아 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올해 발생한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모두 186명인데 2015년 이후에 같은 기간 가장 환자가 적었던 2017년보다도 30%나 적은 겁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줄기도 했고 또 비가 자주 내리면서 말라리아 모기가 부화할 기회가 적어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모기가 이렇게 성가시기도 하고 또 위험한 존재인 만큼 좀 하루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학계도 이런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모기 박멸을 위해서 과학계 노력인 이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꼽은 2020년 눈여겨볼 과학성과 10위 안에 들 정도로 과학계 큰 이슈입니다. 예. 몇 가지 기술을 살펴보면요. 먼저 공충의 이 성비 교란을 일으키는 볼바키아균이라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한 기술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균에 감염되지 않은 암컷 곤충이 감염된 수컷과 짝짓기를 하면은 그 암컷이 낳은 알이 부화를 하지 못하는 건데요. 현재 미국이나 호주, 중국 등 이 12개국에서 볼바키아를 해충 방제에 활용을 하면서 곤충 매개 질병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이처는 올해가 바로 이 볼바키아를 이용한 모기 방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마을에서는 이 기술을 통해서 이 모기 수를 95%까지 줄였다고 하고요. 호주에서는 댕기열 자연 감염 사례를 거의 0% 수준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올 초에 이 환경부사나 국립생태원이 이 친환경 해충 방제에 볼바키아균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연구하고 있다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일단 볼바키아균을 이용한 기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해외에서 이렇게 성과를 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된다면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술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해 미국 연구팀이요. 이 모기만을 죽이는 곰팡이를 이 아프리카 한 마을에서 시범 적용을 해서 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는데요. 예. 보도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메타히지움 핑사인스 곰팡이에다가 이 거미의 유전자 가운데서 독을 만드는 부분을 추출해서 끼워 넣은 겁니다. 예. 이 곰팡이가 모기랑 만나면은 이 모기의 뭐 칼슘 경로라든지 칼륨 경로, 나트륨 경로를 이 차단을 해서 모기를 죽이게 되는데요. 이 곰팡이가 피해 노출되면은 활동
활동을 개시하기 때문에 꿀벌이나 이런 다른 곤충에는 무해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연구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f they land anywhere on the outside of a mosquito, they'll recognize that they're on a mosquito and they'll burrow their way into the mosquito. 네, 연구팀은요, 이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이 곰팡이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5일 만에 모기의 99%가 사라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현존하는 모든 살충제의 내성을 가진 심지어 슈퍼모기도 이런 곰팡이 공격에 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그 독거미 곰팡이네요. 네, 정말 이 모기 개체 수를 점점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접촉한 모기를 직접 죽이는 아주 강력한 기술인데 이미 현장에서 또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아직 시험해보지 않은 최근에 나온 기술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기술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모기를 성전환시키는 기술입니다. 예. 이 모기 가운데 흡혈을 하면서 이 질병을 옮기는 게 수컷이 아니라 암컷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기를 모두 수컷으로 바꾸는 방식이 이 기술입니다. 연구팀이 이 수컷 모기의 성염 색채가 닉스인데 이걸 암모기에다가 집어넣었더니 모기의 성별이 모두 수컷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예. 이렇게 성전환된 모기가 야상에 있는 암컷과 짝짓기를 하면은 이 자손이 성전환된 수컷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또 이 유전자는 저절로 이 대대손손 대물림되기 때문에 피를 빨아먹는 암컷 모기를 이론적으로는 모두 없앨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술은 아직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서 예. 부작용이 아직 완벽하게 구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성전환 모기를 자연에 방사하려면은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렇게 몇 가지 모기 박멸 기술들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물론 모기가 뭐 성가시기도 하고요, 인류에게 위험한 질병을 옮기기도 하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박멸을 해도 괜찮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이런 최신 모기 방제 기술이 역시나 제한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이 모기 외의 다른 생물에 이런 기술들이 영향을 줘서 생태계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이것이 모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 예. 뭐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아직 완벽하게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뭐 기술이 점점 진화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조심스럽게 제한적이지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이 머지않아 부작용 없는 기술이 나온다면 이제 전 세계에 적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과학 기술이 정말 이렇게 발달했는데 도대체 모기 박멸 기술은 왜 안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생태계 부작용을 우려해서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 거였군요. 자, 얼른 적용돼서 모기 없는 여름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